예, 2부에서는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지역 레질리언스 향상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 디제스터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그리고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 방제체험 마을 만들기 그리고 결론으로 지역 레질리언스 재구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지역 레질리언스 향상입니다. 지역 레질리언스 향상은 어느 한 주체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지역 그리고 구호단체, 시민단체 등이 협력적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지역 레질리언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일견 회복력 아니면 뭐 탄성력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이 가진 역량, 지역이 가진 힘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재난이 발생할지라도 그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이후에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 요인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풍수해나 지진과 같은 이런 자연 재난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회 취약성의 크기에 따라서 그 피해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재난이 발생할지라도 어느 지역은 피해가 많고 어느 지역은 피해가 적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 중에 큰 요인 중 하나가 사회적 취약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성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사회 계층적인 그리고 재난 약자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런 해저드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 이 사회 취약성을 작게 만드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재난을 맞이했을 때 지역의 레질리언스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결정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역 레질리언스 향상을 위한 협력적 계획입니다. 지역에는 지역과 크게 지자체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자치회, 주민조직, 자율방재단 같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민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지역과 지자체가 하나로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이나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중간 지원 조직과 융합하고 연합해서 그 레질리언스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로컬 날리지 그리고 전문 기관이 갖고 있는 스페셜 날리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보 사실 이해, 커뮤니케이션, 또 기술 수법 이거를 저희가 이제 보통 메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지역에 있는 로컬지와 그리고 전문 지식이 서로 상하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역 레질리언스를 더 크게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주민의 참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 지식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전문 지식을 서로 상호 보완해서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부자와 외부자의 상호 보완적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활동을 할 때 크게 갖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의 지역 활동을 할 때도 막무가내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규범과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런 지역 활동이 작을지라도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내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큰 과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영공학 쪽에서는 PDCA 사이클이라는 이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PDCA 사이클이라는 것은 크게 영어의 Plan, Do,
체크 액션의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PDCA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이클입니다.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는 정책의 목표나 계획을 설정하고 책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획에 맞춰서 지역 활동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중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음번의 활동을 위해서 개선될 것은 무엇인가, 또한 나아질 것은, 우리가 협력할 것은 무엇인가를 남겨놓는 이런 개선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션을 다시 다른 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요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일본의 교토시에 있는 슈아치 자주 방제 조직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슈아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약 인구 1만 명의 도시 안에 있는 지구입니다. 여기에 주로 방제 활동을 하는 것이 요 슈아치 자주 방제 조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사면회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행동 계획을 작성하는 툴을 이용해서 지역의 안전, 안심, 지도 만들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활동은 실제적으로 안전 지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 활동을 해야 되는 계획 만들기의 구상에 불과하였지만, 그 이후에 이 지역의 해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재난을 담당하는 고급 공무원 분들이 시찰을 왔었을 때, 요때의 미팅 때, 사면회의 시스템 워크숍 때 논의되었던 다른 단체, 다른 지역 안에 단체와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힌트 등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시찰을 왔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모자가 노란색의 모자도 있고 파란색의 모자도 있는데, 파란색의 모자가 자주 방제 조직에 있는 분들의 모자이고, 이 노란색의 모자는 교통안전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의 모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도 들어가고 해서 외국에서 자기의 마을을 시찰을 왔을 때 방제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자주 방제 조직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협조와 그리고 협력을 얻기 위해서 자치회 안에 있는 여러 단체와 이야기하고 공유해서 결국은 굉장히 큰 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조직은, 슈아치의 마을은 매년 11월 말쯤에 종합 방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우리나라로 치면 통장, 반장에 해당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일반 지역 주민, 어린이들, 노인분들까지 일요일 날 아침 8시에 대피 훈련을 겸한 방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모습도 들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긴 막대나 모포를 활용해서 들것을 만드는 것을 주민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주민분들과 같이 해보는 그런 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이 있고, 지역자율방재단에서도 일본 못지않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발생하면 지역에 있는 쓰레기나 아니면 그런 폐기물 등을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자기 집 앞에 눈썰기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던가, 경주 포항 지진 때 대피소에 있는 물품을 분류하거나 배분하는 역할을 도와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자율방재단 활동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시지만, 한 가지 더 저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 발생하고
하기 전에 대비 활동으로서 그리고 준비 활동으로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과 훈련에도 같이 임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PDCA 사이클의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구상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율방재단 조직에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안심 가이드북 간담회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충남연구원에서 도민을 위한 안전안심 가이드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자율방재 단장님과 시민이신 그런 분들을 모셔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간담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급에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를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자율방재단에서 교육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교육에 대한 강사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강사 지원도 여기서 얘기가 나왔고 강사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재단에 활동하시는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 이런 지원 등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도 이 가이드북을 보시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로도 쓸 수 있네요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받아서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단지 도민을 위한 안전 안심 가이드북이었는데 그 활용에 있어서는 역시나 지역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주민 방재 교육 자재로서도 굉장히 이 가이드북이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느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에서의 활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됐던 것들이 실제로 재난 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2009년과 2010년 2년 사이에 뭐 한 달 3개월씩 총 6개월 정도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메라피 화산은 약 거의 3,000m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화산으로서 지금도 계속 분화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0년 10월에 커다란 화산 분화가 발생해서 무려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7만 명 이상의 대피자가 발생한 정말 근래 들어서 정말 큰 화산 피해로 인한 재난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긴급 방제 프로젝트를 참여를 했었었는데 첫째 참여했던 것이 화산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모래나 자갈 등이 계속 퇴적돼서 강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산 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화산이 실제로 분화됐을 때 그런 퇴적물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사방댐이라는 것을 칩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해가 발생했을 때 계곡이나 이런 데서 토사물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곡 사이에 많은 사방댐을 현재 짓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방댐은 뭐 작게는 몇 미터, 커봤자 뭐 몇십 미터 정도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 지역에는 최대 150에서 200m 정도의 사방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댐 위를 자동차가 지나는 도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겠지만 사방댐 지금 밑에가 좀 많이 파여 있죠. 왜냐하면 이 모래를 굉장히 건축자재로서 좋은 모래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이 모래를 파서 팔아서 하루를 또 살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파기 좋은 곳을 파게 됩니다. 화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화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닥친 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 하지만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피 훈련을 8개 마을에서 실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급방제 프로젝트에서는 화산 경보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가, 그리고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방제 교육이나 방제 이벤트 등을 실제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요 2010년 10월 사진이라고 보이는 것이 대피훈련 한 3개월 후에 실제로 화산이 재와 그리고 토사물이 지나가서 마을이 이렇게 잠긴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래와 자갈이 굉장히 좋은 건축자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마을에 하루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끄미랭이라고 하는 마을에 600대 700대 정도의 이런 트럭이 지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 트럭을 관리하는 것도 이 지역 주민분들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전까지 이런 트럭에 대한 관리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면회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트럭에 대한 관리 활동을 실제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화산에서의 모래 채굴 트럭을 하는 것들을 현황 조사를 통해서 하루의 통행량 그리고 하루에 토사가 빠져나가는 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 6월 7월에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해라든가 지진으로 인해서 대피할 때는 길어봤자 대피소가 1km 이내에 다 거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화산이 터지게 되면 이 메라피 화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산이기 때문에 대피하는데 한 8km, 6km 정도를 산에서 산 밑으로 안전한 곳까지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저희가 보통 대피를 할 때는 도보로 하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이 화산 재난은 도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이 분화돼서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막 그 화산 뭐 마그마가 튀어나오고 용암이 나와서 거기에서 맞고 이렇게 죽거나 하는데 실제 화산재에서 그런 경우는 사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돌아가시는 것은 화산이 터질 때 같이 나오는 가스, 연기가 그 뜨거운 가스가 시속 200에서 25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서 우리가 가스가 보이면 이미 도망가기에는 늦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하지만 화산 재난의 경우 화산 피해, 화산 분화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며칠, 몇 시간 정도에 이게 분화하겠다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갑작스러운 분화 전에 대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때 메라피 화산 지역은 그것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다란 분화였었습니다. 분화되기 3, 4개월 전에 합동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으로 아까 말씀드린 모래랑 자갈을 채굴하는 트럭을 활용해서 주민분들이 대피 훈련을 하고 있고 6, 8km를 지나고 나서 안전한 대피소에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는 또 방제 교육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제가 마을 주민 참가 120%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보통 마을이 한 500명 정도 단위인데 실제로 참석하신 분들은 6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 600명인지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마을 주민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셨냐면 실상적으로 이런 재난 대피 훈련을 할 때
우리나 뭐 일본 지역과 달리 자기가 그냥 참가하시는 게 아니라 참가하시면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 돈까지 주면서 훈련에 참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도시락도 드리고 또 다가도 하고 또 뭐 주변 분들이 와서 공연도 하시고 약간 좀 뭐 지역 축제 비슷한 이런 것들도 좀 있었었는데, 그런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2016년 6월에 7월에 이런 훈련을 하고 실제로 10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다란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산 재난이 발생하면 이러한 가스와 열기로 사람들이 돌아가십니다. 여기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사진이 조금 있긴 한데 보시면 형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350명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400명 이상, 그리고 27만 명 이상의 분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아까 훈련에서 저희가 6km, 7km를 이 산에서 떠나서 이 대피소까지 이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에서는 이 6km, 7km 떨어진 밑에 있는 대피소도 다 화산재로 덮였습니다. 자연 재난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피해도 크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대피 훈련을 했던 지역 마을에서는 사상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화산이 분화가 일어나기 3, 4일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남아서 한 것도 있지만 돈을 줘서라도 그분들한테 다 전체 주민 이상으로 지역 주민 옆에 있는 마을까지 참가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한 명 살리는데 우리나라로 돈으로 치면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인데 그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동일본 대지진 때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사실은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의 동쪽 쪽의 바다에는 9m, 10m짜리의 커다란 방파제가 몇십 조 이상의 돈을 들여서 전부터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효과를 본 지역도 있고 효과를 보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기에 마을의 전체를 해봤자 정말 작은 돈입니다.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은 이러한 대피훈련 하나만으로도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그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뭔가를 투자를 하서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이런 걸 할 때 저희 민뿐만 아니라 관, 그리고 경찰, 군인, 대학까지 다 와서 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 시간대에 대피 훈련을 하니까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나 군인들이 와서 각각 집마다 지켜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의 대피 훈련의 역할도 있고 군인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사전에 협의돼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외국에만 이러한 사례가 있냐? 예, 우리나라에도 정말 재난 구호와 그 이후에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의 방제체험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06년 인제군에는 여름에 굉장히 큰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는 2006년에 큰 수해가 나기 전까지는 커다란 수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산에서 이렇게 집채만한 돌이 굴러오고 집을 하고, 그리고 하천이 사실 원래 이 넓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넓이가 벌어지고 모든 논과 밭이 침수될 정도의 큰 집중호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인제군은 3만 명의 분이 거주를 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군인이 민간인보다 더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2006년 수해로 인해서 3만 명이 사는 인제군에 사망과 행방불명이 47명, 그리고 2,000명, 800세대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산에서 계곡이기 때문에 또 고지대이기 때문에 토사류 발생 피해가 많고, 그리고 마을 전체가 침수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컨테이너를 활용한 가설 주택 등이 지어졌습니다. 방제체험 캠프 마을 만들기는 이러한 5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제체험 훈련, 그리고 방제교육, 그리고 농어촌의 먹거리, 그리고 숙박을 활용한 관광자원, 그리고 힐링과 놀이, 농촌 체험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제체험이라고 하는 게 일견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재난에 대해서 교육하고 재난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주민 스스로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펜션도 지었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스스로 교육도 하시고, 요거는 이제 앞에 약 한 15m, 20m 정도의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을 건너는 훈련 같은 것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가리산리 방제 캠프라고 하는 것에 이 5가지 테마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민분들이 참여하시는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그 개념을 잡아가셨습니다. 아까 방금 그 군대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특이하게 2006년 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할 곳이 없어서 군 부대에 들어가서 2주 동안 대피 생활을 한 그런 특이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지역사회와 군부대가 또 그런 MOU 협정도 맺고 지역사회에서 군부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그런 서로 교류와 감사제도 갖고 있습니다. 가리산리 방제 체험 캠프는 실제적으로 수해가 발생한 6년 후인 2012년 6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으로는 2006년 수해 극복 이야기, 그리고 재난 가방 꾸리기 훈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하 체험 훈련 등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6월 달에는 근처에 있는 인제 가리산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제 캠프를 했습니다. 요 시기가 초등학교 그 교육 자체가 토요일이 수업이 없어지는 그런 때여서 그런 학생들의 연수 수요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제일 먼저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 어린이들에게 우리 마을에 이런 수해가 있어서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것들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특이하게도 지금은 우리가 2019년 때 대통령님의 지시사항, 그리고 행안부에서 재난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재난에서의 대응을 것들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2012년 13년 때에 이미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자를 위한 재난 안전 교육을 이 가리산리 방제 체험 캠프에서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토가 생겨서 중고생과 그리고 안전약자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분들께 이런 교육을 실시했고, 이러한 활동 등이 인정을 받아서
2014년 방제활동 우수마을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가리산리 방제체험마을 만들기가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민분들이 지역의 안전맵 만들기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십니다. 이 마을 활동의 정말 특이한 점은 물론 행정이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주민분들께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제가 가리산리의 워크샵을 처음 실시했었던 것이 2011년 2월입니다. 물론 2008년부터 가리산리 집중호우에 관심을 갖고 관련자 분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럼 협조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가서 또 관계도 맺었지만 실제로는 2011년 2월에 가리산리 재난시나리오 워크숍이라고 하는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분들의 시선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레벨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2011년에 재해시나리오 그리고 2012년에 방제전략회의를 통해서 방제체험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안대로 계획안에 6개월 뒤에 우리가 방제체험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자 해서 그 정말로 6개월 뒤에는 방제체험 캠프를 실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2014년에는 본인들이 2년 동안 진행했던 방제체험 캠프에 대한 개선을 위한 또 한 번의 제도회의도 실시를 하셨고 그리고 또 지역 자체의 안전을 막기 위한 2015년 행사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던 PDC의 사이클이 구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주민분들도 그런 작은 성공을 맛보실 수 있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의 동기부여나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지역 레질리언스 재구호 모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 관리에는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는 예를 들어서 예방과 대비에는 교육 훈련,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같은 이런 재고 전문 인력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교육이 쌓여서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전문 인력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또한 재구호 역시 단기적인 물품이나 아니면 의원금의 지급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 지역에서의 회복과 지역에서의 레질리언스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케어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케어는 위로, 나눔, 도움, 돌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있는 그런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안부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작은 동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쌓여서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안부 확인 그리고 상호 간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저희가 재난이 특히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우한 교민이 들어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에 대한 그리고 그 전에는 미세먼지도 있었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산불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상의 장마로 인한 정말 큰 수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은 더 이상 특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폭염이나 지금 같은 간염 전염병 등이 특히나 안전 취약 계층에게 굉장히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하나의 해저드가 있지만 그 피해를 줄이고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의 그런 취약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 취약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비하고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맨 처음에 저희가 구례의 수해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하나의 지역에서 혼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역단체, 그리고 행정, 그리고 중간 조직,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사회적 기업 등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협력 체제, 그리고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평상시부터의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모델 사례로서 2019년에 강원도 산불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큰 피해가 났었습니다. 산불 후에 여러 가지 지원도 들어갔지만 산불이 2019년 4월 4일 날 발생을 했는데 한 6개월 후에 주민분들이 산불 피해 치유를 위한 주민화합 행사를 개최하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추석쯤에 해서 이재민 분들에게 그 마을에게 상품권을 지원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분들이 그 상품권을 개별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지역 종교기관들과 같이 협의해서 더 크게 모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한 이재민 그리고 그때 도왔던 자원봉사자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겠다 해서 치유를 위한 주민화합 행사를 실제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게 속초시의 영랑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의 주민이 900명입니다. 그런데 700명 이상의 주민분들이 참가하셨어요. 일본에서도 지역 활동이 굉장히 열심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아무리 잘 돼 있는 지역도 전 주민 대비해서 30% 이상 참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0%도 굉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900명 중에 700명 거의 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나오셔서 이렇게 서로 노래도 하시고 밥도 나누시고 그동안 고생되었던 그리고 힘들었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 다시 또 자원봉사자 분들이 즐겁게 이분들을 또 대접하는 정말로 주민분들이 하나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이제 다음에 또 똑같은 산불 재난이 발생한다면 이 영랑동 지역은 더욱더 빨리 회복할 수 있고 또 대응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 회복 탄력성 역량이라고 하는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가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K방역이란 말도 하지만 사실은 재난구호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모범적인 사례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코로나19에서 쓰여질 때 그냥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골목식당 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도시락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분들이 방역을 하시는데 훨씬 더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여러분들이 주신 기부금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나 초기에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했던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용유지 창출 등으로 지역 공동체가 서로 회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와 그리고 여러 사례를 통해서 지역 레질리언스 제9호 모델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9호 전문 인력으로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이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가셔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의 그 레벨, 아까 말씀드렸던 PDCA 사이클을 통해서 지역 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행정, 지역, NPO 그리고 또 많은 연구자 분들과 협동적으로 연계하고 그리고 또 조직과 리더를 인재를 양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 및 응원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재난 구호나 방제 활동 역시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보고회나 정기적인 발표회 등을 외부 분들을 초청하셔서 서로 이야기도 듣는 자리를 하고 서로 또 경쟁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희망브리지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에서 희망으로. 오늘 교육에 참가하시는 재해고 전문 인력 국제적인 이 분들이 정말 재난에서 지역분들을 희망으로 이끌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